9월 8일 마감 시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내부적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슈,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달러 인덱스, 국제유가, 미국 국채금리,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연준 인사들의 발언, 그리고 중국의 요소수 수출 규제,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사실 시장을 타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막판이 갈수록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0.86%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장초만 하더라도 이렇게 시장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최근에 코스피는 2,500, 코스닥은 900포인트에서 외국인 기관과 금융투자들이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확실히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혔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다행스럽게 환율 또한 1350원 위로 좀 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은행에서 어느 정도 개입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환율이 그렇게 튀지 않으면서 물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3,500억 가까운 규모의 순매도세가 나왔지만은 선물이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오지 않게 되면서 좀 시장의 부담을 줄여줬다는 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없어요. 오늘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뉴욕 증시, 아시아 증시가 전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반등에 성공한 거는 확실히 좀 기술적인 구간, 그리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조정이 나왔을 때 항상 어느 정도의 2차전지에 대한 수급이 또 뒷받침되었다. 그래서 나쁘지 않게 마감했다. 다만 주말 동안에 이런 외부적인 악재들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SK하이닉스의 재료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죠. 네, 지금 이 화웨이가 새롭게 이번에 메이트 프로를 내놨는데 이게 엄청난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특히 미국이 지금 화웨이에 대해서 백도어로 규제를 들어갔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7나노 칩이라든가 거기에 완전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만들었을까? 중국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만든 거야 라고 했지만은, 그래서 뜯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SK하이닉스 D램 반도체랑 낸드 플래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우리는 화웨이랑 거래한 적 없다. 미국과 지금 유럽연합이 제재를 2년 이상 이어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2년 전 이후부터는 거래 안 하고 있다. 이거 암묵의 경로로 우리가 이 제품이 유출당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유출 경로를 찾아라, 아니면은 SK하이닉스 너희들 그 화웨이 부품 내용 어떻게 확인할 때까지 너희도 제재하겠다 이런 발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지금 화들짝 놀래가지고 오늘 4%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말 동안에 추가적으로 뉴스 더 확인해 봐야 돼요. 과연 어둠의 경로를 좀 유럽연합이랑 미국이 용인해 줄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논란이 확산이 될지, 문제가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사실 SK하이닉스 이슈 때문에 오늘 증시가 많이 하락할 거라 예상했는데 다행스럽게 좀 반등이 나왔다는 점, 이런 것도 좀 고무적이죠.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오늘 시장이 사실은 코스피가 4걸 연속을 하게 나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약보합으로 마감한 점은 나쁘지 않았다. 다만 오늘 전기전자 쪽에 강력한 매도, 제조업의 강력한 매도세가 나온 거는 시장이 여전히 부담스럽고요. 특히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좀 격화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양자택일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이 뭐 물론 이 고위급 이 임원이라든가, 그리고 국영 기업 이 종사자들에게 애플에 대한 아이폰, 그리고 삼성전자는 사실 점유율이 1%밖에 되지 않지만은 외신산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했다는 거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미국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이 자동차 기업들이라든가 다른 제조업 기업들이 지금 파업 리스크 때문에 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해요. 현대차는 파업이 지금 결정이 되었고, 기아도 지금 투표를 오늘 11시부터 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담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형주는 당분간 안 쳐다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단단하게 쫓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좋지 않은 악재들이 좀 많이 남아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위에서 뉴스가 나왔지만은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 철강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이 후광판이 다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그냥 이게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 좋겠죠. 왜냐면은 단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중국의 관세를 때려가지고 후광판 가격이 오르면은 우리나라 제품 가격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실제로 관세를 도입해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철강주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테마주로서는 좋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점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랜만에 에코프로가 이번 주에만 13%, 이번 달에 20% 넘게 빠졌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 100만 원 구간대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좋은 재료도 많은데 에코프로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냥 에코프로의 어떠한 뭐 주가에 대한 현재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 심리가 중요한 거예요. 에코프로가 무너지면은 이 전체 이 코스닥 지수의 심리가 죽어버립니다, 같이. 근데 에코프로가 살아나면은 같이 살아나거든요. 예전처럼 거래 비중을 막 20% 이상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올라가는 게 좋다. 올라가는 게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레이버 로보틱스 20만원 돌파했습니다. 목표가가 35만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무섭네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요새는 주식들은 뭐 루니, 레인보우 로보틱스 탄력을 받아버리면은 그냥 다 올라가요. 지금 보시면은 레이버 로보틱스라든가 뭐 루니, HPSP 전부 이제 이게 신고가죠. 클래시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고가 랠리를 달리는 주식들이 대형주에 포짐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지수를 받쳐줄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남아 있다는 점,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 점은 거래 비중이 크지 않다. 거래 비중이 다른 종목도 높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대형주들이 지수를 받쳐줄 때 중소형주 위주의 테마주 흐름이 나올 것이다. 코스닥 시장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요소수 이슈. 근데 뭐 다행스럽게 중국 정부가 우리 수출 안 합니다라고 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요소수 좀 수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이거 중국 국가에서 정부에서 나온 게 아니고 기업에 대해서 제한 조치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2년 전에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비축료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소 관련 테마주들이 뭐 추가적인 탄력보다는 단기적인 테마로 끝날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중국이 이제 갑자기 아닌데 우리 이제 요소수 다 안 팔 건데, 왜냐면 중국이 지금 여러분들 폭우랑 태풍 때문에 지금 개판이 났으면 농작물이, 중국 태풍 한번 쳐보시면 엄청나게 피해가 많이 남았거든요, 홍수 때문에.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지금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거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자 비만 치료제 이슈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제 이제 유일하게 뉴욕 증시장에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주들이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는 계속 갈 거다. 계속 갈 거다. 그건 너무 많이 설명해 드려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내에서 지금 아랍에미리트 로얄 패밀리가 지금 방문했다. SI 공장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모듈러 주택 관련된 테마가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GUC 정상회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건설기 관련 테마주들이라든가 아니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대 관련 테마주들이 탄력이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강주들이 시간에 크게 탄력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좋겠죠.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악재라는 점, 그래서 개별적으로 짧게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주말 동안에 SK하이닉스라든가 그리고 엔비디아, 애플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 브리핑으로 자세한 내용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